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네, 사법논담 함께해 주시는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박지원 변호사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예, 전남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저희 사법논담이 언제부터인가 이제 기본 코스가 되어버렸는데요. 사법논담 전에 정치 논담이라고 해야 될지 정치 잡담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치 이야기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법 논담을 하기에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그러니까요. 급박합니다. 지금 격변 사태가 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라고 해서 본인이 지금 이해관이라고 뭐 이미 저는 뭐 거의 뭐 정치 경력 시작하기도 전에 네. 예, 뭐 굉장히 난관을 겪고 있는 아무튼 이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렇죠. 네. 지금의 어떤 격변 사태 이제 김종인 총괄은 해촉 수순을 밟는 거죠. 오늘 사퇴를 사퇴 자진 바로 사퇴한 것 그냥 같아요. 해촉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다. 네. 자, 그래서 사퇴로 합시다. 사실상의 해촉이죠. 뭐. 네. 네. 자, 아무튼 이 격변 사태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좀 굉장히 안 좋죠. 이게 저는 또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게 제가 사실은 최재형 후보 캠프에 잠깐 있을 때 그때도 캠프 해체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랬네, 맞다, 네, 맞아.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캠프 해체라는 게 뭔가 뭐 시원시원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만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그 사람을 바꾸게 되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적응하고 뭐하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 밑에 있는 실무진들도 또 이게 약간 아무래도 좀 요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중요한 점을 얘기해 주셨네. 그러니까 그 최재형 선대위도 한번 해체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최재형과 윤석열의 공통점은 뭐냐면 관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딱 선대위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행정을 했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 아니 이렇게 네. 비효율적이고 말만 많고 집행 안 되고 뭐 하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성이 안 차는. 안 찰 수 있죠. 왜냐하면 저도 캠프에 앉아 있으면 다들 그냥 커피 마시고 노는 사람이 그래 아니에요. 보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 보일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후보가 보기에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내가 얘기를 했으면 이게 고지고대로 사실 실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특히나 법원이나 검찰 같으면 그래도 우리나라 문과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잖아요. 책임감도 있고. 거기다 최재형은 모르겠지만 윤석열은 내가 지금 짱인데 들이받아? 이것도 이제 있는 거고요. 그죠? 검찰 같은 경우는 지시하면 그냥 하루 만에 다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어따 대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 저희끼리도 한 얘기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좀 답답해하는 건 이해가 간다. 답답해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연기만 해라. 이거는 조금 선을 넘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발언만 없었어도 좀 이렇게 봉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후보 입장이라고 해도 그거는 좀 기분 나쁠 것 같기는 해요. 쉽게 말하면 실언을 관리해야 되는 총괄이 실언을 했다.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JB 우리 진행자님이 자주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봉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럼. 어떤 갈등 요소는 계속 노정이 돼 있었고 결국은 언제 드러나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 연기라는 부분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안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말 답답해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굳이 그 표현을 안 썼으면 좋았겠지만 또 그런 뜻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뒤에 가서 또 스텝 결정적인 역할 계기가 족발집에서의 그 공약 발표 그렇죠. 장면 그거 보고 깜짝 뭐 놀랐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그렇죠. 보도도 나온 바. 그냥 공약을 하나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읽지도 못하고 읽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참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간에 안 좋은 거 서로 좀 보다듬어 주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안 좋으니까 나가라 그러고 나가니까 들어오라 그러고 뭐 야 이래가 될런지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저도 좀 더 굳이 선회를 하자면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화가 난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후보를 언론 앞에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약을 뭐 좀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서로 이게 내용이 된 상태에서 서야지. 그 선대위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문제점이 생기는 게 제가 선대위 내부를 봐도 비서실은 비서실대로 따로 하고 뭐 메시지 팀은 메시지대로 뭐 따로 하고 뭐 또 그 김종인 위원장 직속에 뭐 또 종합 상황실인가 거기는 또 자기들대로 따로 하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쥐고 모든 걸 내가 할 테니 따라만 와줘라 이런 의미라는 건 이해는 되는데 표현이 좀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그거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지금 체크 포인트가 이준석 대표의 거취인데 자, 이핵관으로서 사실 예관 아닙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여러 차례 이미 밝혔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안 나간다라고 하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누구야 뭐 100분의 20에 서명 받고 소환이 뭐 하면 있던데요. 뭐 절차는 있긴 있기는 있죠. 근데 그 지금 절차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뭐 어디 이상한 유튜브 같은 데서 안 돼요. 막 모으겠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뭐 한 엄청 오랫동안 해가지고 뭐 만 몇 명, 2만 당원 명 당규를 모은다든가. 제가 예. 뭐 꼼꼼하게는 못 봤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 쪽을 보니까 지금 당 대표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하는 지금 말하면 소환하는 방법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옛날에 한나라당 모델이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 시절에. 그거는 그때는 달랐어요. 집단 지도 체제였잖아요. 아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들이 다 그냥 사퇴 선언을 해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상관없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한 명만 남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결혼을 다시 보충해 버리면 돼요. 결혼 이준석 보충하면 대표. 돼요. 그러니까 예. 사실 예전에하고 좀 다른 당연도 좀 다르고 예전에는 한나라당 그 당시에는 집단 지도니까 최고위가 무너지니까 당 대표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요. 20%를 모아야 되는데 5%도 안 모인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도 모아야 되고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대선 국면에서 그것은 사람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또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나간다면 비대위도 이준석 대표가 꾸릴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규정 맞아요. 자체가. 비대위원장 임명. 그럼 비대위원장은 나경원을 한다고요? 안 하죠. 안 하죠. 예. 그렇다면 본인이 나갈 리도 없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 원하는 그림 자체가 나올 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니 지금 어제 당원 거의 당규상으로는. 어제 거의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준석 공격에 나섰는데 헛소리예요. 다 할 뭐 의미가 없어요. 그 법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의미 없고. 근데 박 변호사님 뭐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엄청 잘 아시네요. 아니 너무 걱정돼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막 엄청 걱정 어린 그걸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여기 와갖고 다른 방송 인터뷰를 걱정을 하냐고 지금 오후에 저랑 인터뷰 좀 하기로 했는데 혹시나 거치가 바뀌면 인터뷰 못할 것 같아서 어제부터 걱정하고 있던데 지금. 근데 제 개인적도 이익도 있죠. 오후에 방송을 같이 해야 되는데 혹시나 거치가 결정되면 방송 못 할까 봐 제가 당원 당규를 좀 봤습니다. 내가 뭐 참아 좀 펑크 나라는 얘기까지는 내가 안 할게요. 아니 그럼 지금 뭐가 문제 생기면 펑크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약간 그게 좀 언론에서 지금 말 많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위주로 당연히 보도가 돼서 그런데 지금 조용히 있는 의원들 중에 암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모양새가 나오면 선거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워낙 뭐 중진들도 난리치고 뭐 거기 의원총회 같은 데 가면은 막 뭐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이러니까 분위기상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대표 될 때 사실 이준석 돌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다 대고 말을 한 게 잘못이다 뭐 이러지만 그 솔직히 옛날 문법이고 지금 이준석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 내보내고 선대위 슬림화하고 그렇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말은 다 이준석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건가? 네, 근데 뭐 이준석이 해당행위다 이거 뭐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 가지고 근데 뭐 저는 내보내려는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도 다시 선대위 돌아오면 박수 치겠다. 이거 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80년대 50대의 어떤 그 방송에서 항상 했던 그 레토릭이 있는데 일부 소수 극렬분자들의 목소리에 가려져 있는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 이건 다른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침묵하는 다수가 뭐 나빠 보이는데요. 그래도 네 그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나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선거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할 수 있는데 당협위원장도 계시는데 이준석 대표까지 무너지면 근데 윤석열 상당히 후보 쪽 입장에서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마지막 걸림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그 볼수 판단을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근시안적 판단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그 당에서 그 당 후보예요. 딴 당 후보면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국민의 당 후보였다면 국민의힘 당 대표하고 그런 관계를 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이 뽑은 국민의힘의 후보입니다. 비록 뭐 5, 6개월 전에는 일반인이었지만 결국은 국민의힘 당원의 지지를 상당히 받고 당선된 당 대표의 그걸 당원 지지도를 무시하고 지금 몇몇이 떠든다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아니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자진 사퇴 말고는 방법이 없는 없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마음에 달렸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그 내보내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의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합리적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이준석이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걸림돌이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나갔으니 이준석 대표만 나가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더 잘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 게 이준석 대표 나가서 여기서 지지율 더 떨어지면 단일하고 나발이고 사실 없어요. 아니 나발은 아니지만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안철수 소리들을 대표가 15에서 20이 넘어가면 단일화 어떤 주도권을 안철수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인터뷰했던 강훈식 의원이 재미난 이야기라던데 자 김종인 총괄은 결과적으로 팽당한 거다. 근데 팽당한 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느냐. 단일화 해봤자 당신도 팽당할 수 있다. 그래서 단일화 이거는 악재다. 오히려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을 준 거다. 이런 그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저는 뭐 좀 받으십니까? 조심스럽게 뭐 그쪽 당이 좀 별로 관심 없지만 제가 그쪽 당이라는 게 관심 많아 민당 보이시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의 당까지 생각할 정도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네. 안철수 후보가 몇 번 그런 것들 경험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단일화를 몇 번 시도를 했지만 본인은 계속 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역이 되지 못했고 조연이 됐었습니다. 최근 보궐선거 때까지. 이번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이거 저는 강훈식 의원 얘기에 좀 더 보태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하려고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끝까지 버틸 겁니다. 지지도가 더 올라간다면. 아니 제가 엊그제 JB타임즈에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방적 양보 박원순 전 시장한테 네. 일방적 양보했던 거 말고 단일화 협상을 거쳐서 단일화까지 갔던 경우가 두 개예요. 2012년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그다음에 작년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 이 두 개밖에 없는데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전망이 되게 좋을 때였다는 맞아요. 거예요. 본인이 된다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안 본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느꼈던 환경에서만 네. 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안철수 후보도 모를 것 같은데 네. 가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두 번의 단일화 경험에서 얻은 게 사실 많지가 않죠. 박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랑 단일화했을 때는 서울시 부시장 하나 정도 챙겨갔어요. 사실 그게 저기 연정이니 통합 뭐 그 시정이니 이런 건 좀 내가 볼 때는 아니고 네. 그냥 자리 하나 준 자리 거. 한 몇 개 아마 받은 거죠. 이 저희가 정도- 모르는 것도 몇 개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저게 뭐냐면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이후에 당대당 통합 협상을 했다가 깨졌잖아요. 예, 그렇죠. 뭐 사실은 상대도 안 되게. 제가 뭐 이제 또- 아마 그 여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익이 확실치 않으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한데 만약 국민의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정도 되면 안철수 후보 지지가 꽤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저 마지노는 15 정도로 보거든요. 15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 한계선인데 15 넘어가면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네. 이제 그 지난 그 2017년 그 대선이 그랬던 경우잖아요. 네, 그 끝까지 갔잖아요. 결국 20까지 결국은 왔잖아요. 이제 그 단일화 여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그 결국은 얘기해 줄 그렇죠.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어떤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냐면 저도 뭐 들은 정보인데 지금 이재명 대 안철수 양자로 지금 돌리고 있대요. 아, 여론조사를. 국민의 당에서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 여러 아, 언론사에서. 예. 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양자가 네. 그 이재명 윤석열보다 이재명 안철수에서 안철수가 만약에 더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잠깐만 언론사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보수 언론 쪽입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부탁을 하는 거니까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에게 이렇게 한번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어딘지는 알 수 그렇죠. 없겠지만 예, 그거는 뭐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도 맨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단일화 협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포커스가 결국 안철수 후보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언론에 계속 안철수 후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그럼 우리가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일단은 우리 내실을 키우고 좀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도를 낮추고 지지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우리한테 오는데 왜 단일화만 노래를 부르냐 중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네. 뭐 이제 11시에 이제 선대위 이제 얘기를 후보가 직접 하겠지만 글쎄 좀 마지막까지 이준석 대표하고 좀 교감이 되는 게 최악으로 번지는 걸 막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오늘 아침에 뭐 인터뷰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건 11시까지. 좀 보죠. 네,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 한 3개 정도 좀 짚어봤는데요. 뭐 상황 전개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원래 이제 사법논담으로 가야죠. 이거 예 그렇죠. 깜빡했습니다. 예. 요거는 잠깐 가이샤키님이 좀 주셨는데 그러게 국민의힘이 이 와중에 박덕흠 의원은 복당을 시켰다고. 이거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아니, 좋아요. 우리 당 일인데. 아무튼 이거는 왜 이렇게 이제 좋아해? 그냥 이거 오늘 그 청기수설 나온 것 같은 기분인데.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지역의 시도당 이 복당 여부를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다면서요. 네, 중앙당은 거의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시스템인데 저는 이 시스템도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희가 좀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본인이 국토위에 있으면서 그렇죠. 피감 기관에 공사를 특혜 수주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불거져서 저희 탈당을 했었는데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검찰 경찰이 기소도 안 하고 뭐 박덕흠 의원 소환도 안 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사안이 죽은 것 아니냐, 혐의 없음인 것 아니냐라고 보고 받아줬다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아니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와야 혐의 없음이 결정이 나온 거지 무슨 사실상 혐의 없음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실은 저도 뭐 말씀하셨길래 좀 더 얹으면 박덕흠 의원하고 좀 후보랑 관계가 또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뭐 충청 도당 위원장을 했잖아요. 박덕흠 충북 도당 위원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옥천이라든지 지역구입니다. 옥천이 또 뭐 유경수 여사 생각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예. 같이 갔던 어떤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제 지역에서의 영향력. 거기에다가 좀 플러스해서 후보와의 친밀도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우리 천 위원장께서 정신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계류 중이에요 사건이. 어쨌든 사건이 계류 중이고 그걸 털었을 때는 나올 수가 있지. 사실상 무혐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뭐 사실상 뭐 김성태입니까? 사실상 김성태입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김성태 의원은 1심, 2심이었나 해서 무죄 나왔었어요. 무죄 받았는데도 나갔잖아요. 1심에서 지금. 무죄 나오고 2심에서 유죄 나왔구나. 뭐 네. 반대긴 한데. 반대인가요? 맞아요. 그게 예. 맞아. 1심 무죄가 2심 유죄인 상태였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 굉장히 일단 저도 뭐 박덕흠 의원님 들으시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박덕흠 의원이 실제 사람이 되게 좋아요. 뭐 저도 뭐 돈이 그 정도 있고 하면은 뭐 인심 좋고 뭐 사람 좋겠죠 아마. 근데 실제로 좋으신 분이 뭐 이렇게 사석에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요? 그 정도 그 재산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충북도당에서 또 원래 도당위원장도 하셨고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 좋다고 보는 게 최근에 정치적으로 이슈도 굉장히 많고 중앙당도 시끌시끌하니까 정신없을 때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밀어 넣어서 조용히 그렇죠. 지나가자라는 의도거든요. 사실은 지금 타이밍을 고른 것도 별난 중에 복당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쉽게 하면 민주당은 대사면이고 국민의힘은 슬그머니 사면입니까? 약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근데 사실 민주당의 대사면도 그러니까 이거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민주당한테도.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런 부분. 근데 이게 저희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저희가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복당을 하더라도 이건 오늘 막았어요. 복당은 선거 사실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선거 본인이 한 끝나고. 거거든요. 그리고 예, 심지어 하려고 해도 어차피 국민의힘 사람이가 아니까 선거운동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잠바만 안 입으면 되잖아요. 사실. 물심양면으로. 네, 오늘 뭘 차나람 쓰는지 변호사가 되게 모르겠습니다. 답답해하시고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거 알았으면 제가 확인은 잘 못 해봤지만 절대 복당 허락 안 했을 거예요. 요즘 이준석 대표가 뭐 이거까지 신경 쓸. 근데 이준석 정신이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뭐 모든 어떤 보고 라인이라든지 이게 다 끊겨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것도 뭐 제대로 들었을까 싶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 사법논담을 정치논담으로 바꿀까? 오늘만요. 응? 오늘 하루는 아니, 재밌는데. 오늘 하루는 진짜 예. 그러네요. 요새는 뭐 정치 논담을 하든 사법 논담을 하든 뭐 이렇게 유리한 게 별로 사법은요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얘기하는데 왜 사법논담도 정치화 되냐고. 정치논담.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우리 이제 원래 이제 그 본령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요거부터 좀 두 분께 여쭤보겠는데요. 유동규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던 핸드폰. 결국은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그러니까 꼽히는 사람과 그러니까 통화한 내역이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천하람 변호사? 네, 우선 이제 여기서 그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분이 거의 뭐 그 이재명 후보의 뭐 거의 약간 최측근 뭐
양팔이라고 하기에는 세 분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측근 3인방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 그 조직 부본부장 쪽에서는 원래 우리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친밀한 사이인데 통화한 것 자체가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뭔가 이거 좀 상의를 하려는 것이 결국 이 사람들끼리 상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네. 뭔가 몸통에 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몸통은 뭐 대놓고 말하면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상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거는 결국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은 사실은 좀 굉장히 안 맞았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이건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예. 그 전에 또 최재경 전 수석이라든지 박관천 예, 행정관하고 통화했던 것도 사실 있어요. 예. 이게 사실 언론에 참 보도되는 게 저는 사실 못마땅하거든요. 저도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왜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전화해가지고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냥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수사가 될 거고 무슨 범죄 혐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의혹 제기 단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불러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컨대 이때 통화할 때 증거 좀 인멸해달라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한테 못 가게 뭐라 합니다. 이 정도의 녹음 자료가 있다든지 문자 메시지가 있다든지 그 사람이 자백을 한다든지 그 정도면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통화한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설사 근데, 했다 손 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람하고 통화했다는 건 통신 조회를 했으니까 나온 거겠죠? 그렇죠. 휴대폰 포렌식 돌리면 바로 나오죠. 나오죠. 예. 포렌식으로 아마 찾았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번호는 그렇죠. 나오는데 번호는 나오는데. 번호는 나는데 이 번호가 그것도 누구 통신 건지 조회를 해서 나왔을 겁니다. 우리 네, 지난번에 통신 조회를 얘기했던. 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번호가 저장돼 있으면 그냥 저장돼 바로 있으면 나오는 이제 거고. 이름이 뜨긴 나 하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씀이 좋아요. 뭐 의혹 제기하고 저는 이거 뭐 비리가 있다면 파헤치고 그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한 발짝 나갔을 때나 가능한 얘기를 전화했으니까 다 털어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언론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수사기관에 추적해서 찾아낸 다음에 좀 더 성숙하거나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그냥 대충 전화됐으니까 뭐가 문제다 계속 소설 쓰면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대선 전국에. 그러면 결국은 아이가- 정치적 어떤 논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어떤 그 문제 제기인지는 좀 전달해 답답해서 주세요. 저도 뭐 그럽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사실 수사기관에 막 이런 게 막 새어 나오고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럼 특히 아무튼 민감한 근데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한 거는 이제 그건 밝혀진 맞죠. 건데 그 사실은 맞죠. 안부 인사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뭐 알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마 아이폰이면 그것도 저장이 안 될 겁니다. 포렌식이 어려울 겁니다. 그 내용 복귀가 만약에 뭐 이거 그 삼성 거 해도 됩니까? 요새는 LG 잘 안 나오니까 뭐 대만 것도 있긴 해요. 삼성 거는 이게 자동 뭐 녹음 자동 이런 녹음하는 기능. 예. 그런 기능을 설정해두면 녹음이 됐을 때는 달라져요. 이거는. 설마 유동규 씨가 바보도 아니고 아니 저걸 그러니까 녹음을 뭐 제가 그건 했겠습니까? 알 예. 수가 없는데 녹음이 돼 있고 그 안에 야 숨어라 도망가라 뭐 그런 게 담겨 있으면 이런 기사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을 건데 그냥 전화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설령 어떤 모종의 대화가 있다 하더라도 뭐 유동규 뭐 예를 들어서 김용, 그렇죠. 유동규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입을 열어야 되는 입을 부분이죠. 열지 않고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없죠. 말씀이시죠? 전혀 없어요. 그럼 법적으로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건 이제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통화한 길이라든지 뭐 횟수라든지 이걸 봤을 때 이 시간 동안 그냥 뭐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냐.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냐라는 것. 그리고 이 둘을 분리시켜서 신문을 하면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올 그렇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 기법상으로는 될 수 있는데 이걸 뭐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몇 번 통화했네, 뭐 부재중 전화가 몇 개 있네 이게 흘러가는 건 저도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우리 천 변호사는 이 정도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국민의힘에 이제 그 관계된 분들은 특히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크게 나온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서 더 나아갔다면 당연히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요새는 맨날 목소리를 많이 높이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죄송해요. 예. 네. 다운 시키겠습니다. 네. 맨날 뭐 썸네일도 막 제가 땀 흘리고 있고 막 그거는 PD 잘못이죠. 제 잘못이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저 개별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말고 네. 좀 한번 좀 종합 정리를 합시다. 제가 좀 두 분께 큰 어떤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좀 대답을 좀 주세요. 지금 그 대선 후보나 대선 후보 가족 관련 수사가 지금 갈래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다 하고 있습니다. 자, 한두름을 한번 묶어가지고 대선과의 상관성을 갖고 한번 우리가 한번 원칙을 잡아봅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아니 제가 이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뭐 대선 전에 뭐 결과 내놓을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아무것도 안 질문이에요. 나올 것 안 나올 같아요. 것 같아요. 예.
그럴 거면은 차라리 스톱을 시키든지 오히려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예. 딱 그거거든요. 쌍방이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니까 고소 조치를 취해가지고 사법 쪽으로 가져가는데 사법이라는 게 쉽게 빨리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선 60일 정도 이상밖에 안 남았고 그 사이에 결론 날 수 있는 거 지금 공수처하고 있는 거는 예컨대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권, 검찰 판사 그렇죠. 사찰 그 의혹 크게 말하면 그리고 검찰에서는 대장동 거 지금 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 관계에 있다면 거기에다가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양평 땅 지금 경찰에서 경기남부청에서 하고 있어요. 들어갔고. 압수수색 16건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김건희 씨 관련 또 수사도 있고.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제가 공히 말씀드리는데 대선 3월 9일 이전에 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럴 바에 왜 하냐라는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게 근데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도덕성 문제도 중요한 대선 후보에 대한 평가 잣대가 당연하죠.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러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냥 의혹 제기된 것만 가지고 판정할 수 없다면 차라리 수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면 좋은데. 근데 지금 수사 당국은 까놓고 눈치 보고 있는 거잖아요.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수사를 하는 제가 수사관 내지 검사 입장으로 빙의해서 보면 예. 이게 왜 그럼 수사가 안 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 정도 되면 포토라인에 안 세우더라도 뭐 아무리 뭐 차 여러 번 바깥하고 개구멍 같은 데로 들어오고 해도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부르는 것 자체가 대선 후보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선거 개입이라고 또 엄청 반발이 나올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대선 후보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예, 뭐 예. 토론회도 아니고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검사라도 좀 그럴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당사자 부르지도 못하고 무혐의 결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차라리 솔직한 방법인 것 같다. 예. 라는 생각도 들어요. 박준 변호사 같은 견해.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대선 전에 다 조사가 좀 되는 것들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김건희 씨 등등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맥락상으로. 네, 그렇죠. 아이고, 아니, 저는 또 소환도 생각은 못하고, 바꾸지만 소환도 바꾸지만. 못하고 있죠. 맥락상 예. 좀 그래 보이는데 뭐 이게 이런 제도를 만들 수도 있겠죠. 기소중지, 그러니까 시한부 기소중지. 지금 제가 이제 가장 크게 갖고 있는 문제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가 제기한 것도 그 맥락인데 아니 뭐 죽도 밥도 아닌 상태로 내두면서 검찰발 경찰발 그러니까 미확인 정보는 계속 언론 보도로 타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언론 플레이는 계속되고 있고 수사를 어떤 빌미로 그렇죠. 그러고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법무부 장관은 이제 계속 수사하라는 식으로 이제 또 하기도 하고 예, 뭐 이런저런 할 게 많고 또 도대체 생산성이 뭐가 있느냐를 아니, 뭐 그 결과가 날 이유도 없어요. 나도 문제고 안 나도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럴 바에 뭐하러 하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공수처가 선거에 영향 안 미치겠다 했는데 어제 저기 공처장이 그런 얘기를 예. 했죠. 그것도 그 말도 말이 안 되는 도대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해버리면 음. 나는 수사 안 할립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정치적인 고려를 엄청 많이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참 답답한 그게.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범당 수사에 영향을 안 미치겠다고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수사와는 상관없이 저희는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만 규명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모범 답안이죠. 원래는. 아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데 네. 우리 답을 못했던 것 같고요. 뭐 근데 좀 저는 또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 쪽이 많기는 많아요. 이래도 말하면 또 정치적 공세 같이 보이는데 예. 벌써부터 고소 고발이 됐었고 공수처에서 벌써 접수를 했었거든요. 아니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권도 좀 저기 볼 때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정치권이 제일 먼저 고소장 고발장 갖고 제일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맨날 여기 고소장 고발장도 되게 허술하게 그냥 대충 써가지고 그렇죠. 막 집어넣어요 보면. 아니 이제 거의 뭐 상습 수준에 가버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고소 고발이 공짜거든요. 고소 고발에 돈을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 예, 우리나라는 형사 고소 고발이 실제 무료입니다. 예. 아 잠깐 인지 때? 인지 때는 안 없어요. 돼요? 인지 때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럼 민사소송은 인지 때도 있어요. 속가에 따라서 음. 인지대를 있죠. 크게 냅니다. 음. 매덕하면 돈 때문에 못 냅니다. 뭐 예. 돈 벌고 싶어, 소송에서 받고 싶어도. 음. 근데 고소장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또 국가가 해주는 서민 거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게 또 그.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권을 침해한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유로. 아니 근데 네. 뭐 사세행, 법세행 뭐 이런 게 우리 다 기억을 할 거예요. 법세련. 법세련. 사세행 뭐 네. 쌍방의 어떤 단체인데 예. 고소 고발을 주된 업무로 하는데 주된 내용은 직권남용죄입니다. 그거 알다시피 유죄될 가능성도 적은 범죄이긴 해요. 차제에 이거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법이 자꾸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효과는 그거예요. 사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무혐의 났는데 뭐 누구였더라? 뭐
최강욱하고 뭐 무혐의 낳는 거 있는데 고발된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지 결론 같은 건 기억을 못 해요.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정치적 음. 퍼포먼스인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고발해놓고 이거 종이 들고 그래서 가가지고 고발장 가서 사진 하나 고발장 이래가지고 찍고, 들고 앞에서 포토라인 서가지고 보여주고 뭐 의연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결론은 한 6개월 후에 나는데 대부분 무혐의 나요. 뭐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무혐의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차제에 저는 입법적으로 직권남용죄 손을 봐야 될 건 100% 맞고요. 대부분을 자꾸 다 무죄하는 거 판사들 다 무죄다 받았잖아요. 그거 해야 되고 고발을 좀 남용했을 때 남발했을 때 뭔가 법적인 조치를 좀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법적 책임을 져야 돼 그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세련이나 사세행 같은 경우는 뭐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예, 없지만 그분들을 해야 되는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제도적으로 해야죠. 예.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정치권 같은 경우로 해도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선거 기간에 뭐 서로 그러니까 고소 고발했다가 선거 끝나면 그래도 싹 다 치워졌거든요. 취하는 했거든요. 맞아요. 요새 제 친구들 중에 그 각 당에 꼭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각 당의 법률 지원단 네, 이런 데 맞아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변호사들 중에. 엄청 늘 겁에 질려 있어요. 내가 뭐 얘기한 거 가지고 또 저쪽에서 공격해가지고 고소 근데 당하고 할까봐. 그러니까요. 예. 최근에는 취하 안 해요. 안 해요. 그대로 선거 가요. 끝나도 안 선거 해요. 끝나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로 선거 캠프 끝나면 설거지 팀이라고 해서 그걸 보여. 설거지 예, 팀이라고 그 설거지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선거 과정에 있었던 각종 송사들을 예. 끝나고 나서도 케어하는 변호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도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 저는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사법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음. 근데 앞에서 퍼포먼스 그것만 기억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음. 나중에 결론까지 추적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당사자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법의 잣대가 이게 안 개입하는 게 가장 맞아요. 뭐 이게 도덕과 이 사법이 아니면 정치하고 법률이 구별되듯이 정치 영역에서 정치가 해결해야 되지. 자꾸 법적인 논쟁으로 가는 거는 저는 사법 논담에서 사법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뭐 그래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이 배포 있게 여야 막론하고 관련 그러니까 수사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세 분 얼굴을 봐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확한 말씀이네요. 못합니다. 예. 절대 못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완전히 이제 메타작 당하는 그럼요. 건가요? 그런 거 그렇죠. 이제 당장 뭐 한쪽- 법무부 장관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한쪽 정신 진영이 나갔냐. 박살을 나는데 그거 못 그렇게 절대 되는 못해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계속 의혹만 생기고 이건 뭐 못 믿겠다 하는데 결론은 안 나고 사정 당국들은 그냥 멈춰져 있고 네. 해봤자 엉뚱한 거 낸다고 보고 이래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저도 이걸 오늘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좀 갈수록 이게 좀 뭔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제일 심각합니다. 쉬운 거거든요. 그냥 고소하겠다. 이게 너무 쉬운 방법이라서. 아니 왜 그 정치를 잡고 특히 선거 가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선거는 그러니까 이 그 사법의 진흙탕 속으로 스스로 왜 걸어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사실 국회 청문회 기능이 현실화돼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원래 그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제대로 그렇죠. 물어보고 그렇죠. 위증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위증죄 묻고 자료 안 낸 사람도 지금 그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인가 뭐 보면 자료 안 내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국회 스스로 자기들의 권위를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청문회 얘기하면 저도 또 할 말 많은데 상임위원들 뭐 18명, 20명이 돌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맞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처럼 차라리 어떤 그러니까 청문 소위를 맞아요. 꾸려가지고 맞습니다. 너댓 명 대여섯 명 해갖고 맞습니다. 집중 질의할 수 있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돼야 뭐를 캐내도 캐내는데 국회의원한테 그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거기 배제되는 의원들이 벌떼같이 들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놈의 쇼맨십 때문에 한마디 더 하려고 더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고 답도 안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실 탐구가 뭡니까?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얼굴 알리기가 목적. 그리고 미국은 진짜로 이게 많이 선진화되어 있는 게 각 당에서 대표 선수를 내보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섯 명씩 내보내도 그 중에 예를 들면 한 명이 잘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내 발언 시간을 저 의원한테 양보하겠습니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막 밀어주죠. 네, 네, 밀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막 2시간씩 질문해요. 스타가 돼도 좋으니까 왜냐하면 당의 당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거 우리가 이 뭐 법정에서는 그래 하기는 뭐 영화에서는 그래 나오지만 제 질문 뭐 하고 근데 법정에서 그러긴 어렵지만 사실은 뭔가 결론을 바꾸려면 제 질문에 반박에 하면서 그럼요.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꼬꼬문으로 가죠. 꼬꼬문으로. 그렇죠. 그게 아니고는 1답은 다 답이 준비가 돼 있어요. 1질문의 답은. 그거 답 못 하겠습니까?
아이 어린이도 가르쳐 놓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저 국민의힘 사람이니까 아우 지난번에 그 이재명 후보님 그 경기도지사 청문회 할 때 막 답답해가지고 이거 좀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의원이 되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잘 못하는 의원한테 엄청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예. 이거 이준석 당대표가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봐라 누가 저를 가서 제대로 질문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당시 뭐 김은혜 의원은 좀 잘했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할 때 자격시험 쳐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김은혜, 뭐 그래, 김형동 뭐 몇 명만 좀 그 밥값했고 여기서 이제 그 고질적인 어떤 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전문용어로 문전 처리 미숙이라고. 그렇죠. 그죠? 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너무 소모적이고 너무 퇴행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정치권에서 자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좀 제가 볼 때는 무능을 지금 뭐냐면 그대로 어떤 사법에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할 거냐. 그걸 결론을 내주지도 못해요 사법기관이. 아, 그러니까 수사기관들이 힘이 세주는 거죠. 자기 타이밍을 결정할 것도 자기들이 다 쥐고 있지. 예. 뭐 엄청난 권한을 수사기관한테 스스로 주는 거죠 정치권. 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맞는 말씀 좀 말씀입니다. 드리고 싶어요. 새해 기념으로 뭔가 좋은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별로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까놓고 말씀드려서. 그죠? 그 뭐 우리 특검 얘기도 했지만 특검도 사실 계속 얘기하면서 공연불인 게 시간도 안 맞고요. 또 그러면 특검이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 기억날 거예요. 한시 되면 브리핑 했었어요. 그 옷 잘 입고 한 변호사님. 아, 저기 이 특검보 거기. 예. 예. 국정농단 특검 얘기하는 거죠. 이규보인지 이규원 이규철. 죄송합니다. 이규철 검사님, 이규철 변호사님. 그거 맨주로 만약 한시만 되면 선거 브리핑하는 거 똑같아요. 오늘은 이재명 뭐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특검이 지금 되는 것도 사실상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요. 전부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쇼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생산적인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장미님이 김건희는 왜 조사 안 하냐고 하는데 오늘 지금 정답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의 그 예측을 여기서 묻어가네 이렇게. 그러네요. 전 천하람 변호사 말이 맞다고 많이 두꺼워졌어. 그러니까요. 이제 더 이상 부를 수도 없어요. 부를 수도 없어요. 이제. 너무 단련된. 불러 놓으면 더 골치 아파요. 9월 넘어가면 이거 못 불러요. 쉽지 않아요. 아 진짜 불러라니까 내 말 안 듣고. 아 불러서 불기소라도 알았어. 불기소라 불러서 불기소를 해야지. 누가 뭐래? 알았어. 뭡니까 이게? 마무리해야겠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전하람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